네, 조혜진 의원님, 이봉규 TV 생방 연결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자, 이게 윤석열 이 예. 사람 문제가 많고 안 되는데 한국당에서 결국 막지를 못했네요. 임명 예. 강행한다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명한 걸로, 오늘. 제가 한 걸로 방금 그 뉴스가 뜬 걸 보니까. 임명했군요. 조금 전에. 예, 방금 네. 한 걸로 뉴스가 뜬 걸 봤습니다. 네. 그거는 이미 그 예견돼 있던 건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야당이나 언론에서 뭐 비판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네. 적폐청산을 계속하겠다. 네. 그렇게 국정 주요 과제로 적폐청산 계속을 공표를 하면서 예. 결국은 지금까지 임기 2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라고 할 수 있었던 네. 적폐청산을 총대 메고 진두지휘해온 그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장이 그 검찰총장이 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다. 네. 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 전에 그 중앙지검장 임명될 당시에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가, 네. 청와대에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고 정권 초기에 청와대에서 네. 바로 검찰총장을 제안했는데, 네. 그 윤석열 당시 그때 이제 그 검사장도 아니었죠. 부장검사급이었는데, 거기서 바로 검찰총장이 되는 거는 너무 좀 파격이다, 너무 무리다 해서 보류했었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권 안에서 임기 안에 검찰총장이 되는 건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적폐청산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그 책임자라고 평가하는 윤석열 검사장을 검찰총장 임명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확고한 방침으로 있었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문재인의 머릿속에 그럼 확고하다 그러면은 예.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의 목표는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말고 그거가 다일까요? 그거에다가 물론 이제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죠.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고 해도 네네. 그 이전에 검찰의 행태가 이때 정권마다 보면은 네. 정권 초기에는 살아있는 권력에게 충성하다가 네. 거의 충견이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충성하다가 네. 정권 후반기에 넘어가면서 권력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하이에나로 변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기울어가는 정권을 물어뜯어서 완전히 확인사살하는 역할을 해왔다. 네. 그게 검찰의 기본 생리다. 역대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검찰이 보인 행태였다. 네. 윤석열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정권에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중용하지만은 네. 정권 권력 임기가 후반으로 넘어가지고 힘 빠지기 시작하면은 거꾸로 물어뜯을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하. 그래야 정권을 완전히 숨통을 죽여놓을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우려가 정권 내외 법여권 안팎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적폐청산이 정권 후반기에 그 권력 운용이 제일 큰 동력이고 그걸 해내서 야당과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중용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죠. 예, 그게 제일 큰 동기로 보여집니다. 네, 요건 어떻습니까? 이제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총선이 화제가 돼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물밑 움직임들이 있을 텐데 예. 공천 작업들도 이제 물밑에서 할 거고. 그러니까 예. 이럴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 사전 선거 운동이라든가 뭐 고발 들어가고 조사 들어가고 막 이럴 텐데. 예. 자, 이럴 때 확실하게 그냥 저 내 편 들어줄 말하자면 칼잡이 예. 선거 불법 선거에 대한 위험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 편파 선거. 좀 전에, 예,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직배청산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야, 있는 거죠.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야당 그 현역 의원이나 또 정치인들 그 원내외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기되어 있는 고소를 고발이 네. 그 수도 없이 많거든요. 많죠 지금 그거. 예, 그거를 이제 그 경찰 검찰에서 그 저기 충성 경쟁 벌이듯이 경쟁적으로 저 수사하고 네. 또 기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야당 내년 선거에 굉장히 힘을 빼는 네. 그런 예,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그 저기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그 저기 일반 그 통과 과정에서 네. 한국당 의원들이 그 많이 고소고발됐지 않습니까? 네네. 선진화법 위반으로. 네. 그것도 지금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 의원들은 속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그렇겠네요. 경찰에서, 검찰에서 계속 부르죠, 조사하죠, 또, 지금 정권의 그런 행태로 봐서는 고소고발해가지고 출마를 막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굉장한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개개인 고소고발 당한 의원들 또 의원이 아닌 또 원외 인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정치 생명을 저 경찰 검찰에다가 그 손에다가 맡겨놓은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내년 선거 준비하고 또 선거 때 공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그 과제를 앞에 놓고 있는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 경찰이 정말 저승사자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꾸로 보면은 정부 여당에서는 선거를 본인들의 구도대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윤석열 그 개인의 뭐 비리가 여러 가지 나왔었잖아요. 장모에 관련된 것도 있고, 처갓집에 관련된 거, 부인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게 법적으로 다 클리어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 청문회 위증했잖아요. 위증. 위증 논란에 말렸고, 네. 위증이라는 것 자체도 물론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은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은 사정기관의 총책임자로서 위증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도덕적 정당성을 잃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위증이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그 행위, 그 행위가 문제가 될 텐데 그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법 위반, 실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장모나 뭐 부인이나 주변 관계된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청문회가 끝났지만은 그것보다도 당사자 본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제대로 규명 안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임명한다는 거는 어쨌든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뭐라고 하든 언론이 무슨 지적을 하든 간에 애초에 세워진 방침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하는 인사권자의 그런 생각이 그대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뭐 신독재가 이게 그냥 말만이 아니라 진짜 독재를 저지르고 있는 건데요. 전자개표기는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애국 시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총선에서 이거 또 선거 조작이 나올 수도 있겠다. 드루킹 조작은 뭐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한 사람인데 개표기 문제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죠. 개표 조작 문제는 옛날부터 벌써 이제
처음 제기된 게 뭐 한 20, 30년 가까이 되는데, 네.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부터 여야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체로 이제 인식이 되어 와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은 기본 선을 안 지킨다. 네. 도를 함부로 넘나든다. 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과거 정권들은 아무리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선을 넘어서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켰고, 그런데 이 정권은 처음 보는 사상 유례없는 정권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지 않으면은 자기들은 망한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을 가지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무조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것, 또 비합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도 감히 감행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을까지도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주권을 탈취할지 모른다. 이런 경계심까지 지금 이제 발동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조혜진 선거관리위원회도 보면 선거 책임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그러니까요. 캠프 출신을 앉힐 정도로 그리고 선거법도 게임의 룰인데 일방 당사자에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선거법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 보면은 거의 이거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선거 심판을 자기 편 선수팀 출신 가까운 사람을 심판에 앉히는 거라든가 게임의 룰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그냥 고친다든가 이거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하는 걸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 투표, 개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거 승리와 관련된 거는 필요하다면은 위법이나 불법도 개의치 않고 저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정치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 정신 바짝 차리지만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 그런 겁니다. 네. 아니 야당 소속 정치인이시니까 조혜진 의원도 좀 당에 가셔서 좀 세게 발언해가지고 모니터 있잖아요. 선거 때 선거 때 모니터 요원을 확보를 해서 각 선거구 투표소마다 진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끔 야당 차원에서도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서는 이런 이제 국정 파탄에 대해서 분노한 민심들을 잘 담아내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침탈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도둑 맞지 않아야 되잖아요. 표 도둑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상대방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상대방 정당이나 후보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걸 잘 감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옛날 같으면 걱정하지 않았어도 될 건데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선거의 심판들이 또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좀 전에 말씀드린 선관위 책임자가 저쪽 캠프 출신이기 때문에 또 선거법 그래서 이제 선거법 일단 룰이 선거의 규칙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고치지 않도록 선거법 개악을 잘 막아내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본선에 선거전에 들어갔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후보들이나 정당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걸 감시해야 될 선거관리기관이나 또는 사법당국들이 또 관권선거를 거꾸로 관권선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감시해야 돼요. 국민들과 야당이.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피곤한 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자기만 열심히 하고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 표를 얻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중 삼중으로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품에 들어온 민심을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거기 주권을 도둑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 고달픈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달프지만 좀 건투해 주셔야죠. 애써 주셔야죠. 맞습니다. 아이고 조혜진 의원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부터 해주십시오. 좀 우리 국민들 참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혜진 전 의원이었는데요. 야, 이게 참,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있는 지금 정권이기 때문에요. 20년, 50년이 그래서 나온 거야. 어떻게든지 이겨버린다. 그냥 조작을 하든, 거짓을 하든, 윤석열 갖다 꽂아. 왜냐면, 뭐 이런 거야. 그냥, 선수하냐, 네가. 어떻게든지 이긴다, 이건데. 우리, 한국당이든, 우리 공화당이든 하여튼 바른미래당이든 야당도 이런 거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애국 시민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선거 때, 선거 무렵에 이 불법 선거 저지르는 이 일당들 매 눈을 감시해서 사진 한 장 찍어서 막 올리고 막 녹음하고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아유.